사람들은 운이란 말을 쉽게 입에 올린다. 하늘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재수가 좋으면 기회가 오고 재수가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임직원, 수백 채의 집, 그리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패턴을 직접 보며 알게 되었다.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운은 삶을 다루는 태도에서 만들어지며 그 태도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집에 그대로 드러난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어지러운 집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빛과 바람이 통하는 집은 그 사람의 사고도 흐름이 있다. 나는 경영에서 가장 먼저 질서를 세웠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는 곳에는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는 곳에는 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집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다. 빛과 공기, 즉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 현관이 집 전체의 기운을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미적 감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머리에서 나오고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사고에서 나온다. 공간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공간을 다시 바꾼다. 이것이 운의 본질이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첫 호흡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르는 자리이기에 밝고 단정해야 한다. 나는 수많은 기업인들의 집을 방문했지만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한 집에서 성공의 기운을 느낀 적이 없다. 골프채, 택배 박스, 오래된 신발이 쌓인 현관은 막힌 회사, 주저하는 인생과 같았다. 반대로 현관이 밝고 신발이 정리되어 있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 조화로운 집은 대부분 흐름이 살아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창이 보여 기운이 곧장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중문으로 흐름을 꺾어야 한다. 옛 부잣집들이 출입문을 비틀어 놓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좋은 기운은 직선에서 빠져나가고 꺾이는 지점에서 모인다. 기운을 모으는 집은 결국 기회를 모으는 집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다. 누구는 물이 부족하고 누구는 불이 부족하다.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살면 인생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반대로 부족한 기운과 충돌하는 환경에서 살면 이상하게 모든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강과 물길이 살아있는 동네에서 숨을 얻고 불이 부족한 사람은 산과 언덕이 있는 곳에서 원동력을 얻는다. 입지 선택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다. 집은 몸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운이 쉬는 그릇이다. 아파트 풍수의 핵심은 실내가 아니라 창밖이다. 사람들은 인테리어만 본다. 하지만 나는 항상 말한다. 먼저 창밖을 보라. 도로는 물이고 건물은 산이다. 도로가 집을 향해 곧장 달려오는 구조는 기운이 충돌하는 자리다. 재물이 새고 몸이 지치며 마음이 흔들리는 구조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정면에 보이거나 맞은편 건물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거나 차량 흐름이 직접 눈에 들어오는 라인은 모두 피해야 한다. 집 밖의 흐름이 막히면 삶의 흐름도 막힌다. 고층 아파트는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편리함이 주는 만족은 잠시이고 땅의 기운이 주는 힘은 오래 지속된다. 땅의 기운이 닿는 높이는 대략 80층이다. 그 이상은 대지의 생기를 잃고 공허함만 남는다. 실제로 높은 층에서 집중력 문제, 정서적 문제, 임신 난이도 등 여러 현상이 관찰된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조망보다 에너지를 선택한다. 그들이 넓은 주택을 찾는 이유가 단순한 크기 때문이 아니라 땅의 기운 위에서 사는 것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땅이 주는 안정감은 어떤 인테리어로도 대체할 수 없다. 완벽한 입지를 갖기 어렵다면 풍수 인테리어로 보완할 수 있다. 사람 키보다 크지 않은 수반,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 그림, 마음을 안정시키는 풍경화는 모두 흐름을 만드는 장치다. 반대로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가진 철제 유리 수석이 과하면 집의 온기를 빼앗아 삶의 속도도 느려진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큰 거울, 침대에 누웠을 때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울, 기괴하고 불안한 형태의 그림은 모두 운을 끊는 요소다. 집은 따뜻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단단해진다. 나는 평생 실제 사례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었다. 운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환경과 질서와 흐름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미래를 말한다. 빛이 흐르고 바람이 흐르면 기회도 흐르고 흐름이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 집을 바꾸면 운도 바뀐다. 그리고 운을 바꾸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꾼다. 집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풍수신념이 아니다. 나는 평생 경영 현장에서 그 변화를 직접 보았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직원이 책상 위치 하나를 바꾼 뒤 몰입력이 달라졌고, 늘 피곤함을 호소하던 임원이 집의 구조를 정리한 뒤 업무 속도와 결정력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일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흐름이 생기면 운이 따라온다. 흐름이 없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면은 선택이 흐려지고, 선택이 흐려지면은 인생 전체가 느려진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운을 머물게 할 그릇이 없는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은 다시 사람의 방향을 만든다. 특히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의외로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 현관의 조도, 거실 창문의 높이, 침대 머리맡의 방향, 책상의 위치 같은 디테일이 사람의 하루 리듬과 사고의 구조를 결정한다. 누군가는 그 정도가 무슨 차이를 만들겠는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영에서도 기술에서도 삶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것은 항상 작은 차이였다. 작은 변화가 쌓여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결국 운이 된다. 나는 많은 사람이 재물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재물운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시작된다. 내가 만난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과함이 없었다. 인테리어가 화려하지도 않았고 장식품이 넘치지도 않았다. 그들의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돈된 생각의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만 제자리에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질서의 미학이었다. 질서는 결국 집중력을 만들고 집중력은 기회를 붙잡게 한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막힌 곳에서 기회는 오지 않는다. 특히 나는 집안에 차가움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좋게 보지 않았다. 철제, 유리, 각진 구조물, 차가운 톤의 색상들이 집 전체를 지배하면 사람의 마음도 냉기처럼 가라앉는다. 나는 회의를 하며 직관적으로 느꼈다. 차가운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판단이 느리고 행동이 망설임에 잠식된다. 집도 마찬가지다. 따뜻한 목재, 부드러운 색감,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결국 기회를 끌어온다.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머물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또한 방향의 힘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다. 사람은 생각보다 방향에 민감한 존재다. 침대 머리 방향만 바뀌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수면의 질이 바뀌면 다음날의 사고력과 결단력이 달라진다. 아이의 책상을 잘못 배치하면 집중력은 물론 성적까지 영향을 받는다. 기업 경영에서 방향이 흔들리면 조직이 약해지는 것처럼 집에서도 방향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일상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나는 침대는 반드시 문에서 대각선 안쪽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이 직접적으로 향하는 자리의 기운은 강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책상 또한 방문이 보이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자신이 등지고 있는 방향에서 사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긴장은 사고를 막는다. 반대로 안정된 배치는 사고를 열고 사고가 열리면 배우는 속도가 오른다. 이것이 풍수이자 동시에 인간의 심리다. 고층 선호 현상에 대해서도 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조망은 편리함을 주지만 생기는 땅에서 온다. 너무 높은 층은 사람을 공중에 띄운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나는 여러 사례에서 높은 층일수록 초조함, 불면, 예민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았다. 기운이 흩어지는 것이다. 부자들이 필연적으로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넓기 때문이 아니라 땅의 힘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유일한 에너지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항상 그냥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섞여 있다.
운은 기대한다고 오지 않는다. 준비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운은 흐르는 곳으로만, 머무를 자리가 있는 곳으로만 찾아온다. 나는 평생 이것을 목격했다.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서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흐름을 먼저 만든 사람이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 위로 올라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본질은 운이 아니라 흐름이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의 집이 빛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도 빛을 받아들이고, 집이 막히면 당신의 인생 흐름도 막힌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 감정, 의지, 그리고 운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곧 당신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흐름을 만들면은 운이 따라오고, 운이 따라오면은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는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확인한 현실의 법칙이다.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말할 때 대부분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다. 시기, 환경, 경쟁자, 경제, 운세, 사주, 그 모든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운의 본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사는 공간을 돌보지 않는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의 질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를 수백 번 보았고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확신했다. 공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운명을 지배할 자격이 있다. 흐름이 잘 잡힌 집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정리된다. 집안의 기운이 고르게 퍼져 있으면 일상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흐름이 끊긴 집에서는 의욕이 쉽게 꺼지고 집중력이 흔들리며 결정해야 할 순간에 머리가 멈춘다. 의사결정은 흐름의 산물이다. 그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이론이 아니라 내가 평생 목격한 현실이다. 똑똑한 사람보다 자신의 공간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갔다. 나는 집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과함이라고 생각한다. 과한 물건, 과한 장식, 과한 색감, 과한 욕심. 과함은 흐름을 막고 기운을 무겁게 만든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한 목표, 과한 보고, 과한 절차는 조직을 느리고 둔하게 만든다. 결국 핵심을 잃는다. 집도 회사도 인생도 본질을 지켜야 한다. 본질은 단순함 속에서 나온다. 단순함은 집중을 만든다. 집중은 성과를 만든다. 성과는 운의 흐름을 만든다. 빛과 바람의 흐름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다. 나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자연광이 막히고 환기가 되지 않으면 그 집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빛이 없는 공간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하루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나는 회의실에서도 조명을 가장 먼저 점검했다. 조명이 어둡거나 지나치게 차가우면 사람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명이 밝고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고 결정도 빨라졌다. 집도 같다. 밝은 집은 마음을 열고 어두운 집은 마음을 닫는다. 닫힌 마음에 운은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종종 물수의 에너지를 이야기했다. 물은 흐름이다. 물이 있는 집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물이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넘쳐 안정감을 잃는다. 반대로 물에서 너무 멀면 기회가 메말라 버린다. 핵심은 적당한 거리다. 강이 정면으로 밀착해 보이는 집보다 강이 살짝 뒤로 밀린 지점 혹은 물의 흐름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지점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이 원리는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시장의 흐름을 너무 가까이 붙으면 흔들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기회를 놓친다. 흐름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산의 기운도 마찬가지다. 산은 의지와 화소의 에너지다. 산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추진력이 강하고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산이 지나치게 가까우면 압박이 생기고 산이 너무 멀면 의지가 약해진다. 나는 늘 기운은 균형에서 온다고 말했다. 물과 불, 밝음과 어둠, 높음과 낮음, 차가움과 따뜻함, 균형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집의 구조 중에서도 나는 특히 관찰되지 않는 압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사람들은 모서리 각진 건물, 도로의 방향 같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작은 자극들이 사람의 심리를 누적해서 바꾼다. 도로가 집을 향해 곧장 달려오면 사람의 삶도 늘 쫓기듯 초조해진다.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이는 집은 기운이 계속 끊겨 안정감이 떨어진다. 맞은편 건물의 모서리가 집을 향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유 없이 불편해진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된다. 공간이 날카로울수록 사람의 사고도 날카로워지고 심장이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나는 이런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집도 마찬가지다. 날카로운 공간은 날카로운 인생을 만든다. 부드러운 공간은 부드러운 인생을 만든다. 풍경, 펑칭과 그림 같은 인테리어 요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다. 맑은 소리는 공간의 공기를 가볍게 만들고 과일 그림은 풍요의 상징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그러나 기괴한 그림, 뒤틀린 형태, 불안한 표정의 그림은 삶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집안에 걸린 그림은 사람의 무의식을 매일 자극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불안한 그림을 곁에 두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아이들의 방도 운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이가 공부에 몰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다. 문을 등지고 책상에 앉은 아이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긴장한다. 그 긴장은 집중력을 갉아먹는다. 반대로 방문이 보이는 자리,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자리, 바람이 막히지 않는 자리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에 빠져든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이 원리가 기업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운은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머물 자리를 만든 사람에게만 간다. 집은 그 자리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운은 앉을 곳이 없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운은 방향을 잡지 못한다. 바람이 막힌 공간에서 운은 머물지 못한다. 운은 늘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머물 수 있는 공간, 흐름을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만이 운을 손에 넣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공간을 바꿔라. 공간을 바꾸면 리듬이 바뀌고, 리듬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얻은 확신이다. 운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 결과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과 성공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잡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느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흐름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다. 흐름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설령 찾아와도 그 사람은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에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다. 이것은 경영에서도 인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법칙이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흐름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잣대다. 사람의 성격, 사고방식, 행동습관,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전부 집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는 여러 임직원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느꼈다. 집이 막힌 사람은 회사에서도 막혔고, 집이 흐르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흐름을 만들었다. 집의 구조가 뒤틀린 사람은 생각도 뒤틀렸고, 집이 명확한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일에서도 판단이 명확했다. 사람은 환경을 닮아간다. 그리고 그 환경의 출발점은 바로 집이다. 현관은 기운의 입구이지만 거실은 기운의 성격을 결정하는 공간이다. 거실은 가족의 감정, 개인의 사고, 하루의 에너지가 머무르는 중심축이다. 나는 거실이 지저분하고 방향이 흐트러진 집에서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반대로 거실이 넓게 열려있고 빛이 들어오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색감이 따뜻한 집은 사람을 편안하게 했다. 편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고의 질을 바꾸는 기반이다. 사람은 편안해져야 넓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정확하게 판단한다. 결국 집의 분위기가 사람의 사고의 폭을 결정한다. 좁고 어두운 집은 좁고 어두운 생각을 만들고 밝고 열린 집은 밝고 열린 선택을 만든다. 이것이 집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다. 나는 오래전부터 집과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라고 말해왔다. 집이 흐리면
사람도 흐려지고 집이 선명하면 사람도 선명해진다. 특히 침실은 사람의 내면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공간이다. 침실이 어지럽고 방향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있었다. 침대 머리가 불안정한 방향을 향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이 흐트러지면 다음날의 사고력, 집중력, 감정의 안정성까지 흔들린다. 침실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곳이고 리듬은 삶의 속도를 결정한다. 속도가 어지러우면 선택은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침실을 바로 잡으면 인생이 바로 선다. 풍수는 절대로 미신이 아니다. 풍수는 관찰이고 환경학이고 심리이고 행동의 구조다. 예를 들어 도로가 집을 향해 달려오는 구조는 사람의 심리에 항상 무언가가 나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준다. 지하주차장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 눈이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불필요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그래서 나는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정면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확인했다. 시선이 막히면 마음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운이 막힌다. 나는 회사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직원들이 앉는 방향은 어떤가? 책상이 빛을 어떻게 받는가? 심지어 칠판의 위치가 팀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흐름이 있는 팀은 늘 행동이 빠르고 결정이 명확했다. 흐름이 없는 팀은 회의만 길어지고 결론은 흐려졌다. 사람도 공간도 조직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였다.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성과는 보인다. 입지 선택에서도 흐름은 강력했다. 물이 보이는 곳은 생각이 깊어지고 산이 보이는 곳은 추진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어떤 기운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너무 가까운 물은 안정감을 빼앗고 너무 가까운 산은 마음을 압박한다. 적당한 거리에서 물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 원리는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반복됐다. 시장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흔들리고 너무 멀리서 보면 놓친다. 적당한 거리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나는 집과 시장을 같은 눈으로 보았다. 둘 다 흐름으로 움직였다. 집을 바꾸는 것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사람들은 집을 꾸미는 것을 지출로 생각하지만 나는 집은 투자라고 생각했다. 집은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선택을 명확하게 만들며 끝으로 운을 끌어들이는 기반이 된다. 잘 정리된 집은 기회를 불러오고 막힌 집은 기회를 밀어낸다.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삶의 관문이다. 관문이 정리되면 삶이 정리되고 관문이 열리면 기회가 열리며 관문이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 나는 말하고 싶다. 운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먼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라.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공간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운명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운명은 흐름에서 오고 흐름은 집에서 시작된다. 집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치우는 일로만 생각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고 다시 보기 좋게 배치하는 작업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정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정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로 세우는 과정, 그리고 미래를 담을 빈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았다. 버리는 행위는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기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물건뿐 아니라 감정, 관계, 습관, 심지어 과거의 성공까지도 과감하게 비웠다. 비움이 없다면 체험도 없다. 운은 빈자리로 들어오지 가득 찬 공간에는 멈춰서지 않는다. 집 안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릿속이 어지럽다는 신호다.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필요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간을 쌓아놓고 산다. 그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듯 기회도 놓치고 감정도 정리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도 마음에 쌓아둔다.
나는 강한 리더일수록 놀라울 만큼 공간이 단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것만 있었고 집안은 흐름이 살아 있었다. 그들은 정리를 단순한 습관으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리를 하나의 전략으로 했다. 정리가 습관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전략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나는 회사에서도 수없이 말해왔다. 지저분함은 의사결정을 흐리게 한다. 팀의 책상, 회의실의 배치, 자료의 정리 상태는 그 팀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복잡한 공간에서 일하는 팀은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단정한 공간에서 일하는 팀은 단순한 문제를 더 명확하게 풀었다. 집에서도 같다. 집이 복잡하면 일도 복잡해지고 사람이 복잡해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복잡해진다. 나는 늘 강조했다.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고가 정리되면은 성공은 늦어질 뿐 결국 따라온다. 정리의 첫 단계는 버림이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를 막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일이다. 사람들은 버리면 불안해한다. 공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공백은 기회다. 빈 공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오히려 빈 공간을 즐겼다. 그것은 여유였고 자신감이었고 앞으로 들어올 기회를 위한 준비였다. 내가 본 진짜 리더들은 모두 공간을 비운 뒤 다음 목표를 향해 더 크게 움직였다. 비움은 약함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강함이다. 집 안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를 주는 버림은 현관과 거실이다. 현관은 첫 기운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이 조금만 있어도 흐름이 막힌다. 현관이 막히면 하루의 첫걸음도 막힌다. 거실은 집의 마음이다. 마음이 복잡하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선택이 흔들린다. 거실에 쌓인 물건은 결국 주인의 머릿속에 쌓여있던 고민, 미련, 미완의 과제들이다. 거실을 비우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우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명확한 생각은 정확한 선택을 만든다. 침실의 정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침실이 어지러우면 잠이 흐트러지고 잠이 흐트러지면 다음날의 에너지가 흐트러진다. 에너지가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잡지 못한다. 나는 침실을 정리하는 사람의 인생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침대를 단순한 방향으로 바꾸거나 머리맡에 물건을 치우거나 무거운 수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표정과 사고가 달라졌다. 인간은 생각보다 공간에 민감한 존재다. 공간의 흐름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아이들의 공간은 특히 중요하다. 아이는 어른보다 변화를 더 빠르게 흡수한다. 책상의 방향, 방의 조도, 물건의 혼잡도, all of these decide the child's rhythm. 나는 학습 능력이 갑자기 증가한 아이의 사례를 여럿 보았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방을 정리했고 책상을 바꿨고 빛의 방향을 조절했다. 아이의 집중력은 공부법보다 먼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 안정되면 아이는 스스로 자라난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정리된 공간이다. 정리는 아이의 미래를 정리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운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운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준비의 첫 단계는 정리다. 정리는 삶의 리듬을 바꾸고, 리듬은 사고의 패턴을 바꾸고, 사고의 패턴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운은 그 흐름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다. 흐름이 없으면 운도 없다. 나는 말하고 싶다. 집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인생의 재편성이다. 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며 흐름은 다스리는 자에게만 머문다. 정리를 통해 흐름을 만들고 흐름 위에서 운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본 성공자들의 공통된 방식이었다.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버려라. 공간을 비워라. 그러면 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운은 당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사람들은 집을 과거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온 방식이 남아있고 습관이 쌓여있고
그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시간을 증명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집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집을 미래의 설계도라고 보았다. 집이 밝으면 미래가 밝았고 집이 막히면 미래도 막혔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운명이 지나갈 길을 만들지 않는다. 집이 그 길이다. 집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고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지도였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같은 결론을 보았다.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사는 공간 안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 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곧 삶을 다루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책상부터 정리했다. 누군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을 한번 환기시켰다. 누군가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그 사람의 성과, 리듬, 성장 속도를 좌우했다. 반대로 어지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불안했고 늘 바빴고 늘 정신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흐름이 없는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흐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집 안의 구조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였다. 동선이 꼬인 집은 대부분 삶도 꼬여 있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는 사람의 표정도 어두웠고 창문이 작은 집에서는 생각의 폭도 좁아져 있었다. 가구가 과도하게 놓인 집에서는 사람의 말도 불필요하게 많았다. 반대로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린 사람은 말도 행동도 단순했고 단순함은 정확함을 만들었다. 경영에서도 나는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핵심이 아닌 숫자를 버리고 단순한 목표를 명확하게 잡았다. 그러자 조직 전체의 기운이 바뀌고 흐름이 살아났다. 집도 사람도 회사도 동일한 법칙 안에서 움직였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수록 본질이 더 선명해진다. 나는 특히 집 안에 멈춰있는 기운을 경계했다. 움직이지 않는 물건, 열리지 않는 창문, 돌아가지 않는 공기, 쓰지 않는 방, 이런 공간들은 사람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삶의 속도를 늦춘다. 인간은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다. 공기가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고 빛이 들어오면 방향도 보인다. 나는 많은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집에 멈춰있는 공간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멈춰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다. 멈춘 공간을 열어주면 사람의 표정도 바뀌고 사고도 다시 살아났다. 공간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운의 흐름이다. 기운은 빛을 타고 들어오고 바람을 따라 움직이고 동선을 따라 흘러간다.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의 사고도 막혀 있었다. 복도가 좁거나 가구가 지나치게 커서 동선이 끊겨 있으면 그 사람의 선택도 늘 중간에서 끊겨버렸다. 거실로 들어가는 길이 어둡거나 방으로 향하는 복도가 좁고 답답한 집에서는 결정이 늘 느렸다. 공간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반영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흐를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흐름이 막히면 사람도 막힌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 집은 완전히 달랐다.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빛이 따라오고 바람이 천천히 회전하고 시야가 넓게 열려있는 집이었다.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의 말투도 부드러웠고 사고도 안정되어 있었다. 결정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에서도 흐름을 만들고 관계에서도 흐름을 만들며 인생에서도 흐름을 잡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운이 좋은 사람으로 불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단지 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든 것뿐이라는 것을. 미래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둔다. 그러나 과거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에서 미래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미래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걷어내야 한다. 집안의 낡은 물건, 오래된 감정, 사용하지 않는 물품, 멈춰버린 공간,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무게다. 무게가 있으면 상승할 수 없다. 나는 그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했다. 회장님, 운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운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운은 와도 머물지 못한다. 길이 열리면은 운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 원리는 기업 경영의 본질과도 같았다. 시장에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은 기회는 저절로 들어왔다. 구조가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흐름이 먼저였고 성과는 그 흐름의 결과였다. 인생도 똑같았다. 집이라는 구조를 바꿔 흐름을 만들면 운이라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말하고 싶다. 집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집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집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면이다. 그 도면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만이 운을 다스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미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오기를 기다린다. 언젠가 운이 좋아질 것이고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과 조직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운은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 간다. 운은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머물 자리가 있는 곳에만 머문다. 머물 공간이 없는 삶에는 운도 흘러갈 뿐이다. 운이 머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공간을 정리하고 흐름을 만들고 기운을 깨우고 자신의 주변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운은 기꺼이 머문다. 그는 운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운이 와도 떠나지 않도록 자리를 만든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보았다. 어떤 사람은 운을 붙들고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운을 잡았지만 금세 놓쳤다. 결정적인 차이는 운의 크기가 아니라 운을 담을 그릇의 상태였다. 집은 그 그릇의 가장 현실적인 형태다. 집이 흐트러져 있으면 운은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진다. 반대로 집이 정돈되어 있고 흐름이 열려 있으며 기운이 막히지 않는다면 운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사람들은 집 정리가 단순한 청소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운을 붙잡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기업도 똑같다. 시장이 아무리 좋고 기회가 와도 조직 내부의 구조가 막혀 있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구조를 먼저 바꾸고 흐름을 먼저 열고 내부를 정리해야 성과가 들어온다. 집도 사람도 회사도 같은 법칙 안에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에너지를 만든다. 가구의 방향, 빛의 양, 바람의 흐름, 색의 온도, 물건의 양, all of these are signals.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신호는 집에서 나온다. 그 신호가 어지러우면 하루가 어지러워지고 신호가 단정하면 사고도 단정해진다. 나는 수많은 임직원들의 삶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보았다. 어지럽던 집을 정리한 뒤 업무가 빨라지고 기회가 들어오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결정이 정확해지는 사례는 너무 많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뀌었다고 느끼지만 사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들의 공간이었다. 공간이 바뀌면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내가 특히 중요하게 본 것은 방향성이었다. 침대의 방향, 책상의 방향, 현관과 창문의 관계, 도로와 건물의 배치,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장치였다. 침대가 문과 일직선으로 맞닿아 있으면 사람은 늘 무의식적으로 긴장한다. 책상이 방문을 등지면 아이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사고는 흔들린다. 거실의 중심이 막혀 있으면 가족의 감정도 막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업의 전략처럼 보았다. 방향이 명확한 조직은 흐름이 살아있었고 방향이 흐트러진 조직은 늘 불안했다. 집의 방향도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다.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에게 맞는 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물의 흐름이 살아있는 동네에서 힘을 얻었고 산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언덕과 높이가 있는 곳에서 추진력을 얻었다. 이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사람은 각자의 에너지 구조 안에서 살아야 한다. 자신의 기운과 환경의 기운이 맞을 때 인생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맞지 않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피로, 반복되는 막힘, 계속되는 불안을 경험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것이 단순한 입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성향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운을 과장된 무엇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운을 너무도 현실적인 것으로 봤다. 운은 심리이고 환경이고 리듬이고 정리의 상태이며 마음의 방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은 질서에서 온다. 질서가 있는 공간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질서가 없는 공간은 기회가 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질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흐름을 지키는 사람이며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평생 보며 확신했다. 운은 준비된 질서 위에서만 머문다. 집은 당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운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집이 어수선하면은 운도 어수선해지고, 집이 명확하면은 선택도 명확해진다. 집이 막히면 기회도 막히고, 집이 열리면 인생도 열린다. 나는 오래도록 이런 흐름을 지켜보며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공간의 질서를 먼저 세워라. 사람은 공간을 바꾸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을 기다리지 말라. 운이 오도록 길을 만들라. 그리고 운이 떠나지 않도록 흐름을 지켜라. 운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공간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공간을 바꾼 행위 자체가 이미 결심의 발현이라는 사실이다. 흐름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흐름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정리를 결심하듯 변화를 결심하듯 삶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에서 흐름이 처음 열린다. 운은 그 흐름을 따라온다. 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흐름도 없고 흐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운도 없다. 이것이 내가 평생 보아온 삶의 구조였다. 결심이 없는 사람의 집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물건이 쌓이고 동선이 막히고 빛이 가려지고 공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런 공간에는 주인의 의지가 없었다. 의지가 없는 공간에서 운이 머물 리 없었다. 반대로 단 하나의 결심이라도 품은 사람의 집은 달랐다. 아무리 작고 오래된 집이라도 흐름을 살리기 위한 손길이 있었다. 물건 하나를 버리고 불필요한 구조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방향을 바꿨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려는 시작의 신호였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작은 결심이 운의 흐름을 깨우는 첫 번째 자극이 되었다는 것이다. 운은 공기를 타고 오지 않는다. 결심을 타고 온다.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집은 결심이 있는가? 아니면 습관대로 살아가는 공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습관의 관성 속에서 살고 있다. 익숙한 물건, 익숙한 배치, 익숙한 흐름, 변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나는 수많은 사례에서 집을 정리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보았다. 왜일까? 그것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과거를 걷어내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운은 결심으로 시작된다. 결심은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은 흐름을 만든다. 집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과 같았다. 침대 방향을 바꾸고 책상 위치를 바꾸고 현관의 길목을 열어주고 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바꾸는 일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선택 패턴을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변화를 보았다. 오랫동안 불안하던 사람이 침대머리 방향을 바꾼 뒤 다시 잠을 찾았고, 집중력이 없던 사람이 책상 위치를 바꾼 후 몰입을 되찾았고, 기회가 오지 않던 사람이 현관을 정리한 뒤 연달아 기회를 맞이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방향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나는 또한 공간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공간은 온도가 있다. 따뜻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열렸고 차가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사고가 굳어 있었다. 목재의 질감, 조명의 색, 물건의 소재, 소리의 울림, all of these build the emotional temperature of a home. 집이 따뜻하면 사람은 단단해지고 집이 차가우면 마음의 균형도 흔들렸다. 나는 이를 회의실에서도 느꼈다. 밝고 따뜻한 회의실에서는 의견이 더 깊어졌고 결론이 빨랐다. 차갑고 탁한 공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능력이 반으로 줄었다. 사람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가 약해지면 결심도 약해지고 결심이 약해지면 흐름은 사라진다. 결국 운도 멀어진다. 공간과 시간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오래된 물건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묶여 있었다. 과거의 감정,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성공까지도 놓지 못했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집은 달랐다. 그들의 공간에는 지금이 살아 있었고 앞으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물건을 미련 없이 버렸고 필요하지 않은 관계도 정리했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열어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이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인 기운을 느꼈다. 그들의 공간은 미래를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을 바꾸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자신의 모습이 싫다면 먼저 공간의 구조를 바꿔야 하고 자신의 인생이 막혀 있다면 먼저 공간의 흐름을 열어야 한다. 흐름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 기회가 보인다. 기회가 보이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공간이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바꾸려면은 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변화는 집에서 시작된다. 집은 인생의 첫 번째 환경이다. 운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운은 흐르는 곳으로 가고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문다. 머물지 않는 공간에는 어떤 운도 오래 남지 않는다. 당신이 운을 붙잡고 싶다면 먼저 운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운의 전략이다. 나는 평생 그것을 보았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이 끝까지 성장했다. 나는 말하고 싶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결심의 방향을 바꿔라. 결심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운을 끌어오는 힘은 결심에서, 흐름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온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같은 기회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흐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흐름을 잃는다. 그 차이는 공간이 아니라 태도에 있었다. 집을 정리하는 방식, 물건을 다루는 습관,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all of these were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공간도 흐트러져 있었고 공간이 흐트러진 사람은 결국 인생도 흐트러졌다. 반대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공간을 다스렸고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삶의 흐름 역시 스스로 통제했다. 나는 이 법칙이 예외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운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를 따른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물건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보며 움직이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은 자연스럽게 붙는다. 반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선택을 미루고 결정을 두려워하고 결국 과거에 매달린다. 이런 사람들은 집안의 흐름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까지 막는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결국 미련을 쌓는 것이고 미련이 쌓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수많은 사례에서 이런 패턴을 보았다. 집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인생도 바꾸지 못했다. 집을 정리한 사람은 생각도 정리했고 생각을 정리한 사람은 결국 운을 바꾸었다. 태도는 공간을 통해 증폭된다. 작은 방이라도 태도가 바른 사람은 그 공간에서 집중을 만들었고 큰 집이라도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그 공간을 흐림으로 채웠다. 내가 본 진짜 부자들은 집이 크거나 화려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도부터 부자였다. 불필요한 물건을 붙잡지 않았고 공간을 흐르도록 만들었고 매일의 생활을 질서 있게 다뤘다.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현장이었다. 나는 그들의 공간에서 다져진 태도가 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집중력, 정확함, 결단력, 이 모든 것은 공간에서 길러진 태도의 결과였다. 태도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운을 끌어왔다. 삶이 꼬여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외부 요인을 탓한다. 상황이 나쁘다, 시기가 나쁘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자기 태도였다.
태도가 흐트러지면은 공간의 질서도 무너졌다. 방치된 물건, 닫힌 창문, 어지러운 책상, 막힌 현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였다. 삶이 정체된 이유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맞을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운도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집을 정리했습니까? 생각을 정리했습니까? 감정을 정리했습니까? 운은 복잡한 곳을 싫어한다. 운은 흐트러진 곳에 머물지 않는다. 운은 질서가 있는 사람, 정리가 된 사람, 방향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머문다. 그들은 움직임이 있었고 움직임은 기회를 불러왔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운은 절대 오지 않는다. 운은 흐르는 사람을 따라간다. 나는 주변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꿈은 컸지만 태도가 멈춰 있었다. 변화는 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공간을 바꾸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삶도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운은 부담일 뿐이고 기회는 위기일 뿐이다. 준비된 태도 없이는 운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태도가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방향이 있었고 물건에는 의미가 있었고 삶에는 원칙이 있었다. 그들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가 더 큰 흐름을 만들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래 보면서 확신했다. 운이 붙는 사람은 운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운을 맞을 준비를 끝낸 사람이었다. 집은 태도를 비춘다. 태도가 흐리면 집이 흐리고 태도가 명확하면 집도 명확하게 정리된다. 태도가 경직되면 집도 경직되고 태도가 열리면 집도 열린다. 집은 사람이 만든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반대로 훈련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집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운이 바뀐다. 사람들은 이를 과장된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실제로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을 부르는 것은 행운이 아니다. 태도다. 태도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기회를 데려오고 기회가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운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운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은 머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사람은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같은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흐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흐름에 휩쓸리며 어떤 사람은 흐름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분명히 보았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은 단 하나의 본질만 알고 있었다. 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설계도 없는 사람에게 운은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지만 설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머문다. 나는 그 차이를 경영에서도 삶에서도 수천 명의 직원과 수많은 가정에서도 보았다. 집은 그 설계의 출발점이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집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흐를지 보였다. 집이 막힌 사람은 사고가 막혔고 사고가 막힌 사람은 선택이 막혔다. 선택이 막힌 사람은 운을 놓쳤다. 하지만 집이 열려있는 사람, 흐름이 살아있는 사람, 질서가 잡힌 사람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했다. 집이 바뀌자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말투가 바뀌었고 말투가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자 결국 인생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곤 했다. 당신의 공간은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은 공간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공간을 바꾸기 전까지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줄이다. 그 줄을 끊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공간을 뒤집는 순간 인간은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수백 번, 수천 번. 공간에는 관성이 있다. 사람이 변화하려고 해도 공간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공간도 움직인다.
공간이 움직이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은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은 결국 운이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 목격한 흐름의 법칙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순간은 사람이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순간이다. 집을 정리하는 순간,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방향으로 침대를 돌리는 순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순간, 그 모든 작은 행동이 결국 운의 길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었다. 운은 그런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운은 그런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 움직였다. 운은 그런 사람의 선택을 돕기 시작했다. 반대로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어떤 풍수도, 어떤 조언도, 어떤 기회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들은 공간을 바꾸지 않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결국 미래도 바꾸지 못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운을 바꾸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이며, 풍수가 아니라 결심이며,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집은 도구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집을 움직이는 사람이 만들어낸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집을 정리하는 일도 불편하다. 물건을 버리는 일도 불편하다.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일도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운을 견딜 수 없다. 운은 결코 가벼운 에너지가 아니다. 운은 더 큰 결정을 요구하고,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더 큰 행동을 요구한다. 운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운을 기회로 바꾸고, 기회를 성과로 바꾸며 성과를 미래로 바꾼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은 준비된 사람 옆에 오래 머문다. 공간을 다스리고, 태도를 다스리고, 생각의 질서를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돌아온다. 운은 단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소 지은 적이 없다. 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집을 바꾸라. 집을 바꾸고 싶다면 태도를 바꾸라.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결심하라.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 위로 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올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공간을 설계하는 순간 자기 인생도 다시 설계한다. 공간을 열어 미래를 부르고 질서를 세워 기회를 잡고 흐름을 만들어 운을 머물게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성공자와 수많은 실패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보아온 단 하나의 진실이다. 운은 우연이 아니다. 운은 설계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언제나 당신이어야 한다.